최근에 지금 개학이 좀 연기되면서 학습 공백 때문에 참 이게 모든 학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또 이런 온라인 학습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제 논문 주제가 온라인 토의 토론 툴을 개발을 하고 그것의 효과를 이제 검증하는 게 이제 제 석사 논문의 주제였는데 그때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그때는 한 30명 정도 넘었죠. 저희가 초등학교 담임을 할 때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자기가 발문을 할 수, 대답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댓글로 누구나 다 달 수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툴을 개발했었어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말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는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도 온라인 학습에서의 효과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E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유능하신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이런 기기들 사용이나 이런 환경에서 강의하시는 게 너무 익숙하세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서 전체 학교가 이렇게 진행을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도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교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학교 현장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의 효과는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 온라인 학습에서도 얼만큼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재미있고 즐겁고 뭐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데 나중에 그 아이 마음 가운데나 머릿속에서 배움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부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과연 학습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배움이 일어났느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도 처음 겪는 거니까 맞아요.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아이들한테 실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교수학습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뭐 미디어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경험도 많고 되게 익숙해진 Z세대잖아요. 사실 이 학생들이 라이브 특강 참여하면서 어떤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네. 한번 화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들을 담아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이 미뤄진 지효 학생의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정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지금 현재는 돌봄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하고만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습 지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지호야, 9시야. 특강 볼 시간이야. 보자. 텔레비전을 켜서 채널을 EBS에 맞추자 TV 속에서는 EBS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면 좋겠다. 이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어? 그려볼까? 선생님 말에 맞추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지효 학생은 이 수업을 왜 듣는 걸까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참여하네요. 네, 손도 들고 발표한대요. 제가 앞에 없어도. 아주 교수님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겠다, 진짜. 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갔는데 TV에 EBS에서 학교 수업처럼 해준다고 해서 보고 있어요. 이건 지호가 잘하는 걸 그리는 거야? 난 좋아하는 거라면 좋아하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추가 연기됨에 따라 EBS에서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라이브 특강을 마련해 수업 결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하거나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접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방에선 지효 학생의 언니인 3학년 정효 학생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3학년 라이브 특강을 맡게 된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아빠와 EBS 라이브 특강을 통해 3학년 사회 공부를 미리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교재는 저희가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으면 되는 거잖아. 예. 저 교재 만들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학교에서 지금 원래 해야 하는 공부를 집에서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도움이 돼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시작하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시간표 편성까지 맞추어 진행되는 라이브 특강. 실시간 채팅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소통도 가능해져 궁금한 것은 즉시 물어보고 피드백까지 바로 받는 장점도 있습니다. 빨리 학교 개학이 돼서 친구들과 선생님도 보고 싶고 교실도 가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EBS 온라인 클래스가 개설됐습니다. 교사가 학급, 학년, 과목 단위로 클래스를 구성해 학생들의 학업 관리도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교사에게 승인만 받으면 즉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개학 전 가정에서 공부 중이라는 중학교 3학년 정단호 학생. 온라인 클래스는 이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다시 보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서 되게 편한 수업인 것 같아요. 2주 동안 열심히 꼭 들어야죠. 개학 연기로 불안해진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위해 현직 교사가 학부모 맞춤 학습 가이드를 알려주는 라이브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거 많이 하셨네요, 진짜. 야, 이거 뭐. 바빴습니다. 학부모 어드바이스에다가 학생 진도에다가, 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학부모들의 질문.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글은 이제 떼고 입학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녀의 학습 관리부터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얻으며 학부모도 학생들 못지않게 개학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외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이 걱정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조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걱정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고, 이례적인 휴업 기간에 따른 학업 공백.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수업 결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네요. 사실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자기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 반을 그렇죠. 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열로 들어와라고 해서 오늘 이거 들어야 돼. 과제는 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선생님께서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시면 네. 선생님 학교가 딱 나옵니다. 찾아가서. 그러면 학교가 이미 개설돼 있고 선생님께서는 거기에서 반을 딱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이 과거에 만들어 놓으셨던 동영상, 그다음에 거기에 객관식 그 문제, 주관식 문제를 다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만큼 봤는지 진도 체크도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그러면 이제 EBS 선생님들이 하셨던 강의를 가져와서 듣게끔 하고 문제는 선생님이 만드셔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예, 선생님께서 찍으셔가지고 강의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 네. 아, 선생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저는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네, 저희 학생들도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만들어요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아니, 다 당황했을 거야. 이게 지금 뭘까? 네, 중학생의 속성이죠. 그래서 근데 이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기도 하고요. 또 공지사항도 있으니까 확인도 하면서 조금씩 자기만의 배움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 고등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고등학생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일단은 이 학업 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가 이게 사실은 쉽지 않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강의를 보려고 왔다가 생각보다 그 댓글창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댓글창 쪽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저는 계속 수업하면서 소통은 나랑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좀 사전 교육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네, 저는 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 주 시작할 때랑 네. 지금이랑 네. 굉장히 달라요. 아이, 그럼요. 훨씬 더 정돈된 모습으로 그럼요. 그래도 좀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달라져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놀라운 걸 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글들이 좀 많아 걱정했으나 저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글이 올라오면 다른 친구들이 넌 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스스로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댓글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라이브 특강을 하기 전에는 시작할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쓴 글은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내 좋은 댓글이 다른 친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면 조금 정리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등학생은 제가 볼 때는 잘 따르니까. 근데 뭐 하다 보니 네. 사실은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표정과 자세와 또 말하는 그 표현을 보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선 댓글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강의를 막 하다가도 댓글을 이렇게 봐야 해요. 아이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제대로 반응이 오는지를 하다 보니 좀 해보니까 생각했던 진도를 다 못 마치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사실은 활동이 많아야 하고 모든 활동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해서 하면서도 뭔가 방법은 없을까? 아이들끼리 모든 활동을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제가 현재 느낀 게 뭐냐면 마치 EBS 총동원령이 내려지는 모든 걸 다 그냥 다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기는 사실은 뭐 최선을 다했지만 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가족들에게 뭔가 좀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정말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사이트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이트가 있어야 온라인은 그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EBS가 1990년에 개국한 이래로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규모의 사이트의 한 30배를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증설하고 늘려야 했던 그래서 그 수많은 밤샘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었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또 죄송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저희가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뭐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저희 내부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네네. 그 접속 오류 문제가 네네. 여전히 있는 거냐. 이제 네네. 라이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네. 동시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접속 오류가 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됐나요?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정말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라이브 특강 같은 경우는 초기에 9시에 일시적으로 확 몰렸었어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약간의 많은 그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한 50분 이후에는 정상화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커다란 스타디움은 준비를 했는데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 티켓 판매소를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는 했으나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줄이 길다랗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얼마가 되나요? 온라인 그 특강은 따로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따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는 저희가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동시에 접속해도 될 정도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클래스 외에 지금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약 한 100만 정도가 동시에 접속해도 될 수 있도록은 해놨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원활한 접근과 소통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라이브 특강이나 온라인 교육이 좀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려면 컨텐츠가 좀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수환 교수님, 교육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서 배우냐 하면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너튜브에서 배우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제 딸아이도 빵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거 켜놓고 이렇게 뭔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EBS가 공교육의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딱 마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통해서 단순히 지금은 이제 주지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각자 자기 적성이나 소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 뭐 일부는 도제식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학생들이 그냥 보고 따라하면서 자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데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EB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교 학점 이수제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수강하게 되면 뭐 학점 이수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이제 무크 시스템과 접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게 저는 정부 차원에서 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한지 실제 온라인 교육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선생님들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제가 항상 수강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는 화면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난 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사실 특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는데 이렇게 좀 해보다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도율이나 출석률이나 이런 걸 좀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뭐 이렇게 끝까지 학습하는 그 진도율에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보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수강이 안 됐을 때는 전화라도 좀 해서 너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프니? 왜 이러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점들이 있으면 좀 더 살갑게 온라인 강의를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에서는 많이 필요하죠? 네. 중학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번 현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실제 지금 저희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중학교에서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나 수행 평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EBS 콘텐츠에서도 아이들이 수행 과제를 수행을 잘할 수 있거나 또는 다양한 과정 중심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자기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교육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온라인 교육의 핵심은 개별화 피드백이라고 봐요. 학생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중강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피드백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학교가 폐쇄된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 교육이 재난 대응 교육 모델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경험 삼아서 앞으로 EBS가 교육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EBS 향후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EBS는 그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게 평생교육과 더불어서 중요한 미션으로 탄생한 이 방송사입니다. 다만 온라인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평소에 관심과 지원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교육재난방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재난 시에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또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게 이 EBS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교육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EBS가 나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지금 가지 못하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가지고 있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에게 힘내라 한번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중학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른들 굉장히 방역과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BS 라이브 특강도 좋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온라인 클래스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성실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할 거라면 지금, 그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겠죠. 끝나고 나서 그때 이랬지 하면서 좀 웃으면서 일상의 즐거움, 일상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좀 힘들지만 우리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온라인 특강으로 계약까지 아자아자 가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길어진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을 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다시 만날 때에는 건강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는 선생님들한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같은 입장으로서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정에 또 굉장히 불화도 있고 아이들하고 트러블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짐하고 나왔는데 모쪼록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인내해 주십사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건 저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예,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펭수가 그런 얘기했죠. 힘든데 힘내라고 하지 말라고. 모처럼 가족들이 같이 있으니 교육에 대한 준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희가 EBS가 준비할 테니 가정 내에서 가족들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서로 용기를 주고 펭수가 했던 힘내라는 말 대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좀 구호는 있었지만 굉장히 더딘 속도로 저 멀리 있을 것 같았던 이 온라인 학습을 정말 현실 속에 훅 들어와 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온라인 학습이 좀 더 내시화,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개인과 사회를 모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교육 측면에서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에 접근할 수 있는 형평성을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모두가 공평하게 양질의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EBS가 그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환경 교육은 좀 아직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 교육이라는 자체를 받지 않으니까 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